슈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늘은 요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살면서 요족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럴 수 있지. 네, 뭐죠 요족이란? 요정가. 진짜요? 아. 요족이라는 걸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평발. 평발은 일단 바닥이 평평한 아치가 없는 사람들을 보통 평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치가 조금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일반 보통발. 근데 이 아치가 남들보다 유독 높아서 발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실 요정발이라고 하기도 해, 실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발등이 매우 높고 아치가 높은 사람의 발을 요족이라고 합니다.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왜 요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 요족이신 분들이 발이 좀 많이 아프시고요. 그 다음에 요족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지간신경종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잘 낫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족은? 요족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발등이 좀 높다, 그리고 좀 튀어나온 것 같다.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여기 신발 끈 있는 데가 좀 항상 꽉 차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남들보다 이제 옆면 측면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봤을 때 각도가 높은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측면 사진으로 진단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걸으시는 조각 검사를 통해서 발 도장이 정상보다 차이가 날 때 요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픈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려면 네. 푸스캔 검사인 발도장 사진을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사진이 정상 사진인데 아치 부분이 쏙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발도장이 있죠. 우리가 뭐 캐리커처 같은 거 볼 때도 발도장이 다 이런 모양이죠. 아치가 쏙 들어간. 근데 요족이신 분에 대한 푸스캔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앞꿈치하고 뒤꿈치만 빨갛게 찍혀요. 아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 발 전체를 다 딛지 못하고 앞뒤꿈치만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그래서 발도장 자체로도 이렇게 보면 앞꿈치와 뒤꿈치에 체중이 다 쏠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딛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쿵쿵쿵쿵 이렇게 딛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더 아프게 되죠. 사진만 봐도 너무 아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격 자체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뒤꿈치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족저근막염 환자가 요족에 있을 경우는 더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앞꿈치로 하중이 가니까 지간신경종이 있는 분들은 더 압력을 많이 받게 돼서 통증을 아무래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요족이신 분들은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에 있는 안쪽에 발바닥 근육도 수축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모로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그럼 요족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요족은 일단은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해요. 보존적 치료를 하면 뭐 특별히 수술 같은 건 아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구축으로 인해서 발이 변형이 된 그런 요족의 경우에서는 수술로 치료를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요족은 대부분 치료는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이런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제 치료를 하는데, 요족이신 분들은 애초에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데 치료의 포커스를 3+알파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쭉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일단 충격 흡수. 기본적으로 발등이 높고 쿵쿵하니까 신발 자체에 이런 실리콘 깔창 같은 걸 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일반 깔창을 빼고 쿠션감 있는 깔창을 깔아서 걸을 때 충격을 흡수되게 해주시고요. 뒤꿈치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뒤꿈치만 되어 있는 거, 아니면 뭐 이런 패드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발바닥 자체가 조금 충격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깔아주시는 게 좋고, 특히 집에서는 슬리퍼라든지 수면 양말 같은 거, 두툼한 양말 같은 걸 좀 신어서 맨발로 다니시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 이 발바닥 근육이 이렇게 모아진 상태로 수축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킬레스건도 더 많은 힘을 받게 돼서 이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발바닥 근육에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아프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발을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발바닥 자체를 이렇게 쫙 벌리거나 오므렸다가 쫙 벌리거나 오므렸다가 하는 형태로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 발바닥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제껴주는 거. 꽤 많이 접히는데. 이렇게 위로 제껴주는 형태의 스트레칭을 해서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 족저근막, 발바닥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세 번째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고유수용성 감각을 길러라라는 건데 요즘 분들이 생각보다 발목을 많이 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치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균형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발바닥 전체의 지면에 닿는 게 많고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데 닿는 면적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목 자체를 삐지 않게끔 여기에 균형 감각을 실어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한 발로 서서 흔들림이 없게끔 잘 서 있는 것이 고유수용성 감각의 기초 중에 가장 첫 번째인데 그냥 밸런스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발로 서기가 잘 되면 한 발로 선 채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그런 형태를 했을 때도 넘어지지 않게 그런 밸런스를 잡고 잘 되신 분들은 베개 위나 아니면 폼패드 같은 거 위에 올라가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3 플러스 알파라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알파는 뭔가요? 여태까지 얘기 드린 이 세 가지도 매우 중요한데 알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얘기 드리면 사실 그게 무슨 치료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일단은 알파는 깔창입니다. 요족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정형외과에 가셔서 맞춤 깔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요즘에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깔창들이 많은데 포커스가 평발용이에요. 그래서 평발에 아치를 받쳐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은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하이아치형 해가지고 좀 더 높은 것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족은 단순히 사실 아치만 높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뒤꿈치에 대한 각도라든지 앞꿈치에 대한 밸런스 전족부와 후족부에 대한 문제가 동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처럼 발 보는 족부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발을 실제로 같이 진찰을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의 깔창을 올려주고 낮춰주고를 정확하게 평가하신 뒤에 맞추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치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주사나 치매 충격파 이런 건 도움이 안 되나요? 요족 자체로 주사나 충격파 이런 것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요족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요족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드리진 않고 보통 요족으로 인해서 앞서 얘기한 그런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뭐 아킬레스건염 이런 다른 동반 증상이 생겨서 아파하시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뭐 주사나 충격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요족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매 영상마다 이제 신발 추천해 주셨었는데 요족 환자분들을 위한 신발 추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이제 요족 환자분들은 요 앞에 얘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첫 번째가 충격 흡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으셨을 때 쿠션감이 잘 느껴지신다면 그런 신발 신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걷게 되니까 바닥 부분이 바이킹 모양 형태로 이렇게 추진력을 잘 받을 수 있게 쿵쿵 찍지 않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이킹 형태의 신발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신발편을 좀 참고하시면 거기 신발들이 그런 모양이 좀 많아요. 쿠션감도 거기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요족이신 분들은 피해야 될 게 앞서 얘기한 대로 집안에서 반드시 맨발로 다니시지 말고 바닥이 얇은 플랫슈즈 뭐 이런 것들이나 슬리퍼 이런 건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발이 아플 땐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힐 안 그래도 앞꿈치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데 힐을 신으면 아무래도 더 압력이 가니까 이런 신발들은 좀 피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평발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족에 대해서는 잘 인지가 없으시고 특히 우리 오늘 나경 선생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족이 다른 일반 질환들과 연관이 됐을 때는 좀 더 아플 수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과도 오인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혹시라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요족인지 아닌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슈빠!